오늘 리뷰는 바로 HGC 지고크 시드 프리덤 버전. 짜잔. 드디어 지난 주말 한국에도 발매가 됐죠. 시드 프리덤 버전의 지고크. 무려 인피니트 저스티스 20보다 인기 순위가 높다는 실제로 지고크가 4위였나 그렇고 인피니티 저스티스 20이 10위였나 그랬죠? 인기 투표가? 발매는 2025년 2월 22일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됐고요. 가격은 엔가론 3,200엔, 국내 정가로는 38,400원입니다. 박스 아트도 지고크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포즈입니다. 이게 시드 프리덤에서도 굉장히 멋지게 나온 포즈기도 하지만은 이 붉은 색깔의 지고크라고 하면 떠오르는 대표 포즈기도 하죠. 거기다가 이 배경도 신경을 좀 썼는지 이렇게 보면 부서져 있는 라이징 프리덤과 탈출하고 있는 키라의 모습도 구석에 슬쩍 보입니다. 아무래도 기체의 사이즈나 볼륨감이 좀 있다 보니까 박스 자체는 꽤 두꺼운 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두께감이 꽤 되죠. 인피니티 저스티스 20보다 두껍다고 볼 수 있죠. 참고로 박스에는 이 옵션인 캐벌리어 아이프리드 장착 모습이 있지만 리뷰는 따로 할 예정입니다. 그건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리뷰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도 전부 다 꺼내봤는데요. 간단한 조립 후기라고 한다면 중복 파츠로 어디 남는 것도 없고 깔끔하게 정크 없이 다 조립이 됩니다. 대신에 포란테스 같은 경우는 이 회색 부분들이 이제 기존의 인저 2식에도 썼던 그 런너를 그대로 쓰고 있고요. 나머지 검은색이나 아니면 이펙트나 회색 이외의 파츠들은 다 신규로 또 지고크 런너들에 들어가 있어요. 가장 먼저 좀 눈에 띄던 거는 전 이겁니다. 역시 데미지 헤드 파츠. 작중에 키라를 지키다가 파손되는 과정의 느낌이랄까? 그때 이렇게 외장이 탁 하고 떨어져 내려가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순간을 구현하기 위한 데미지 파츠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금가 있고 구멍도 뚫려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 아래쪽에 있는 건 살짝 프레임이 드러나 있는 상태인 거고요. 간단하게 파츠 교체로 구현을 할 수 있어요. 단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게 파츠 1개짜리여가지고요. 나머지 미사일 부분이나 이제 노출된 프레임 부분의 색깔 구현은 아무것도 안 돼 있다는 거? 파츠 1개만 더 분할을 시켜주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파츠입니다. 그리고 발열 상태의 클로저 대장갑 참마조라는 무장입니다. 우주세기에 있었던 지고크의 클로는 이런 발열 형태가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시드 프리덤에서는 이제 발열 클로다라는 그런 형태의 무장이 됐죠. 이 양손을 그대로 교체하기만 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파츠 교체도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입자가 들어간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색감 자체는 굉장히 이쁩니다. 크게 벌어지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안쪽으로는 중립자력 선포라고 하는 무장입니다. 우주세기의 지고크 메가 입자포였잖아요. 그걸 모티브로 만들어진 무장이기도 하고, 실제로 프라모델이 발매되기 전까지는 이제 메가 입자포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 무장이. 근데 이게 시드 세계관에는 메가 입자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저게 뭐지? 했는데 이제 프라모델 매뉴얼에 중립자력 선포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됐죠. 참고로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빔사벨이 끼워지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안 끼워집니다. 이 빔사벨이 끼워지면 빔을 발사하는 모습을 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포란테스, 파툼을 대신하는 백팩이죠. 근데 원래는 이제 지고크의 백팩이라기보다는 이제 인피니티 저스티스 2식의 백팩이었던 그런 백팩인데요. 작중에서는 지고크 백팩으로도 활약을 합니다. 앞서 리뷰했었던 인피니티 저스티스 2식의 그것과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검은색이나 외장 컬러 아니면 이 부스터 부분 빼고는 나머지 일반 컬러 회색 부분이죠. 애초에 런너부터가 인피니티 저스티스 2식 런너가 들어가 있어요. 그 외에 이펙트나 검은색 등등등은 이제 지고크 런너에 다 신규로 들어가 있는 파츠들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신규로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규격이라든가 디테일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접고 완전히 쫙 접어가지고 이제 등에다가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고에너지 장사정 빔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편하게 꺾어주는 게 가능하고, 날개 안쪽에 있는 자율유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스콜피오 디테일이나 이런 파츠 분할 상태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에는 빔 라이저가 탑재되어 있죠.
여기도 좀 색깔이 살짝 바뀌었는데 이 빔라이저의 이펙트 컬러 굉장히 선명한 분홍색이잖아요. 이건 지고크에 들어가 있는 컬러고요. 짠! 좀 더 붉은색이 이게 인피니트 저스티스 이식에 들어있는 컬러입니다. 나머지 다 똑같은데 이펙트 컬러만 살짝 바뀌었더라고요. 오히려 색깔이 선명해서 더 좋은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차이는 꽤 재밌네요. 당연하지만 이펙트는 탈착이 가능하니까 이제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거의 항상 장착을 하고 있는 게 편해서 그냥 장착을 시켜놓을게요, 일단은. 그리고 날개 끝쪽에는 빔포대가 달려있죠. 양 끝에서 이제 지원 사격을 하듯 빔을 막 발사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요. 그리고 날개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게 건모드라고 하고요. 날개가 이렇게 X자로 펼쳐지는 모습이 이게 슬래셔 모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란테스 같은 경우 밑에 3mm 구멍이 있으니까 이제 스탠드에도 올릴 수 있죠. 자, 그럼 지고크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고크의 느낌을 아주 물씬 풍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자마자 저거! 이게 극장에서 놀라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 또한 많이 놀랐거든요. 그래서 지고크가 여기 왜 나오지? 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주세기 지고크와 비교하면 어떤 느낌일까? 어떻게 많이 다를까? 해서 로보톤 지고크를 준비했습니다. 역시 그놈 전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다른데 일단 뿔이 달렸다는 겁니다. 아니, 뿔이 왜 달려? 라고 하지만 이 뿔이 뭔지는 다들 이제 아시죠? 그 외에 뭐 덕트의 디테일이나 동그란 덕트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뭐 기존 디테일 그대로 따라갔고요. 흰 색깔의 콕피트 해치 부분도 흰 색깔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좀 크게 다른 부분이 이제 팔에 쉴드가 달렸다는 거죠. 기존 우주세기의 지고크는 그런 거대한 쉴드가 없어요. 그 외에도 스커트가 많이 늘었다던가 뭐 이제 아예 전체 골반을 감싸는 형태잖아요. 기존 지고크에는 저 정도로 거대한 스커트 형태는 존재하지 않죠. 그 외에도 뭐 무릎에 흰 색깔이 더 늘었다던가 발에 뭐 회색깔 발등이 추가됐다던가 은근히 뭐 추가된 것들이 많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머리도 이렇게 좀 뭔가 각이 더 졌죠. 원래는 이제 기존 정수리 동그란 거는 똑같은데 모노아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크게 각진 거 없이 살짝 완만한 디자인인데 그런 거 없이 아예 각이 팍 하고 들어가 있는 요런 느낌. 그리고 비율 차이도 커요. 기존 우주세기 지고크는 팔이 짧고 다리가 길었거든요. 근데 시드 프리덤 버전 같은 경우는 팔이 길고 허벅지가 짧아요. 설정화상으로도 이 팔이 깁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뒷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지고크란 본래 수중 모빌 슈트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수중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백팩이 달려있단 말이죠. 근데 시드 프리덤 버전은 그런 거 없네. 뭐지? 되게 심플합니다. 그거 말고는 이제 사각 구멍이 2개가 뚫려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포란테스가 장착이 될 부분이죠. 비교하는 김에 이제 내부 프레임도 가지고 와서 살펴보면 다시 생각해도 이 비율이 이 안에 그냥 들어가기란 거는 쉽지 않겠는데요. 물론 사이즈가 큽니다. 안에 이제 저스티스를 담고 있어야 하니까 사이즈가 큰 건 맞는데 덩치가 크잖아요. 막 몸통도 크고 다리도 크고 팔도 크고.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동일한 144분의 1 스케일이나 이제 무릎 관절의 위치도 조금 다르고요. 지고크가 좀 더 높나? 아닌가? 이건 뒤로 봐야 되나? 뒤로 보면은 위치가 다르긴 하네요. 저스티스 쪽 무릎 관절이 좀 더 높이 있고요. 팔꿈치는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이 뒤쪽 스커트는 어떻게 숨겨진 거지? 이거는 공간이 아예 안 되는데요. 공간 자체가 그냥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넓은 어깨가 대체 어디 들어가 있는 걸까요? 뭐 들어가 있는 모습에 대한 공식 설정화 같은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뭐 그냥 어떻게 여차저차 접어가지고 이렇게 몸통 안에 넣어놨나 뭐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뿔의 높이가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머리가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머리 하나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높이가 요런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더라. 근데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참 재밌긴 하네요.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지고크가 파괴되고 튀어나온 저스티스는 팔에 쉴드도 장비하고 있었고 허리에 라이플이 아니라 레일건이었나를 장착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건 또 어디로 들어간 거죠? 하지만 멋있었고 재밌었으니까 된 게 아닐까.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머리부터 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위에는 저스티스의 뿔이 올라와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봤듯이 기존 인피니트 저스티스 이식의 뿔보다는 확실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 더 씌운 겁니다, 이거. 이 뒤쪽에서 보면은 기존 인저 이식의 뿔이 보여요. 그 위에 씌워놓은 외장 파츠인 거죠. 추가 파츠. 그래서 머리 부분도 보면은 디테일이 상당히 좋은데 내부에 이런 모노아이의 레일이라든가 이런 게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노아이도 파츠 분할이에요. 클리어 파츠로 해서 파츠 분할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머리 위쪽으로는 노출된 프레임이나 주변의 미사일이죠. 지대공 미사일 자헤드라고 하는 미사일이 이렇게 파츠 분할로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노아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헤드를 벗기면 저스티스 머리 나옵니다. 헤드 벗기면 모노아이의 가동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레일 따라서 그대로 끝까지 밀어서 가동시키는 게 가능하고요. 이 모노아이 자체도 안쪽에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프레임 위에 클리어 파츠를 끼우고 이 레일 위에다가 조립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조립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이 내부에도 프레임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벗긴 김에 그냥 보면은 안쪽에 인피니티 저스티스 이식의 헤드 및 더미 몸통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고크에는 유일하게 스티커가 하나 쓰이는데 그게 바로 이 저스티스의 눈입니다. 유일하게 사용하는 스티커 하나예요. 그 외에 저스티스 머리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꼼꼼하게 잘 들어가 있죠. 더미 파츠인 것 치고는 꽤나 잘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파손 헤드 있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대로 교체하는 방식이에요. 그대로 똑같이. 그대로 결합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모노아이가 사라졌기 때문에 안쪽에 저스티스 얼굴이 노출이 된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죠. 지금 딱 이 구도가 애니메이션상에 나온 구도기도 하죠. 딱 이 각도. 그리고 이 저스티스 이식 헤드, 이 뿔, 이거 기존 HGC처럼 가동 가능합니다. 정말 더미 치곤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작은 뿔에 큰 뿔을 씌워주고 그대로 다시 헤드를 결합하면 됩니다. 아니 그럼 큰 뿔 없으면은 이게 구현이 안 되냐, 결합이 안 되냐 하실 수 있는데 뺀 상태에서도 당연히 결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냥 그대로 결합은 하는데 되게 앙증맞아졌죠? 갑자기. 그래서 이제 추가 파츠 끼우는 게 훨씬 멋있다. 무튼 이런 식으로 헤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외에도 뭐 몸통 자체의 이런 각진 외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꽤나 멋지고요. 아까 이야기했듯 덕트의 모양은 기존 우주세계의 지고크 모습 거의 그대로입니다. 꽤나 볼만하죠. 주변에 추가된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꽤나 좋고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각진 이런 외장들이 아주 멋있습니다. 뒷모습도 보면은 어깨 라인부터 확 하고 각이 꺾여가지고 내려오는 이 뒤쪽에도 덕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우주세계 때는 없던 디테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저스티스의 등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부분인데, 왜냐면은 바로 여기에 포란테스를 장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스티스 등이랑 비교를 하면은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생각해보면은 인저 이식 리뷰할 때 포란테스 없으면 너는 추진 장치가 어디 있니? 라는 말을 했었는데 지고크엔 있네? 이게 약간 간소화되면서 프라모델에서 생략됐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 정중하게 디테일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와중에. 뭐 진실은 저 너머에 어른들의 사정이 있겠죠. 그 외에도 패널 라인들이라든가 기본 주변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꽤나 멋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이 어깨 안쪽의 디테일도 꽤나 멋집니다. 이게 볼만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죠, 이쪽도. 그래서 팔 같은 경우는 기존 HGUC 지고크, 우주세기의 지고크는 이 마디마디마다 볼 조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3마디 정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쪽은 프레임을 만들어요. 관절을 만들고 그 위에 이런 동그란 외장을 씌우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관절은 있어요. 안쪽에 프레임식으로 들어가 있고, 그 겉에 이 한 겹 한 겹 외장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조립됩니다. 이 부분은 꽤나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팔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프라모델에서 디테일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패널 라인들 있죠, 이거. 기존 설정화에서는 이렇게 각지지 않고 그냥 일직선이었거든요. 그랬던 게 좀 더 나는 외장을 더 씌워놨어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개인적으로는 프라모델 되면서 바뀐 디테일 중에 마음에 드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게 다리에도 있거든요. 물론 다리도 원래는 직선이었죠. 직선이었던 이런
외장의 이음새 같은 부분들이 이제 각지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바뀌었다.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팔 바깥쪽에는 이제 거대한 쉴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 물론 파츠 분할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끝에는 클로저, 대장갑 참아줘. 이쪽이 이제 발열 전의 흰 색깔의 클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벌려주는 것도 가능하고 당연히 안쪽에는 중립자력 선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구성에서 봤던 이 발열 상태랑 똑같아요. 클로 파츠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교체도 그냥 이렇게 잡아서 쑥 빼주고 그냥 그대로 쭉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뭐 클로 자체를 갈아 끼우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을 갈아 끼우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골반! 골반 같은 경우는 이 중심부는 약간 과거 우주세기 지고크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우주세기 걸 보면은 이 골반 쪽 정중앙 부분이 살짝 디테일이나 이런 게 닮았거든요. 묘하게 닮았죠. 끝부분에 버니어 있다는 것만 빼면. 물론 이제 시드 프리덤 버전이다 보니까 뭐 각진 외형이라든가 특히나 이런 전체에 감싸는 스커트 형태라든가 이런 게 좀 눈에 띄고요. 스커트에도 이래저래 패널 라인들 이런 게 좀 보이고 사이드 스커트 쪽도 볼륨감이 좀 있는 형태에다가 뒤쪽 스커트도 앞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고관 위쪽에 이런 볼륨감이 없을 뿐이지 스커트 디테일도 똑같죠. 그리고 골반 아래쪽을 보면은 버니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뒤로 버니어 들어가 있지 이 중앙에도 3개나 있네요. 근데 이 중앙에 있는 3개 규격이 3mm입니다. 그래서 매뉴얼 상에서는 정중앙에다가 스탠드를 끼워주세요 라고 되어 있지만은 뭐 그냥 원하는 데다 갖다 끼워도 스탠드는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허벅지도 아까 팔이랑 똑같습니다. 안쪽에 관절이 들어간 프레임을 만들고 그 겉에 한 겹 한 겹 이렇게 외장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조립이 됩니다. 역시나 꽤나 마음에 드는 포인트 중 하나였고요. 다리 외장도 보면은 일단 흰색 파츠 분할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외장도 디테일이 아까 직선이었던 패널 라인이 이제 지그재그로 바뀌었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꽤나 멋지고 이 옆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팔 그리고 다리 앞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디테일이 지그재그로 바뀌었죠. 이 부분이 분리됩니다 같은 그런 느낌, 이런 표시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뒤쪽 마찬가지입니다. 패널 라인은 심플한 듯 하지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그리고 이 장갑은 퍼지가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는 디테일입니다. 발 부분도 기존 우주세기의 지고크스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으면서도 옆 라인은 또 이게 지그재그로 패널 라인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발바닥! 중요합니다. 설정상으로도 존재하는 저스티스의 발바닥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유일하게 외장을 씌우지 않은 부분이 발바닥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구현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스티스 컬러의 파츠가 몇 개씩 들어가 있어요. 가만 보면은 더 있는데 어라? 저 안쪽도 보이네요. 실제 이 지고크 프라모델에서도 일부분이긴 하나 저스티스의 수납 형태가 구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몸통과 다리입니다. 발바닥이야 뭐 겉에서도 보이니까 이건 당연한 것이고 내부에 들어가는 게 이제 몸통과 다리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납되어 있는 저스티스의 모습을 보려면은 이렇게 좀 외장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장 탈거 한번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에 프레임이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기도 했고 저스티스 모습도 좀 봐야겠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단 발바닥은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냥 쉽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다리 외장을 앞뒤로 다 벗겨주면 이렇게 저스티스의 다리가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스티스 이식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다리 종아리 외장이라든가 디테일 이런 부분들 들어가 있죠. 근데 길이가 많이 다릅니다. 동일선상에 놓더라도 차이가 꽤 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나머지는 이 발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약간 매립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약간 발바닥을 맞추고 보니까 종아리 높이라든가 이런 건 얼추 맞는데요? 신기한데? 오. 관절의 위치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외장 사이즈는 얼추 맞춰놓은 그런 느낌? 그리고 몸통 안에 아예 저스티스 이식의 몸통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아예 이렇게 뺄 수가 있고요. 그대로 이 프레임들을 더 벗겨보면 짠! 요렇게 임저 이식의 몸통이 노출이 된다. 따단! 물론 더미 파츠니까 되게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관절 따로 없고
흉부라든가 이런데 파츠 분할도 다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원본과 비교했을 때 사이즈는 제대로 똑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고요. 지금 허리 조인트 두께도 똑같거든요. 그리고 은근히 뭐 이런 허리라든가 이런데 파츠 분할은 잘 되어 있는 편이죠. 디테일도 꽤나 충실하게 되어 있고요. 머리는 뭐 분할 조금 모자랄 뿐이지 뭐 디테일 똑같고요. 대신에 등 부분은 좀 휑합니다. 관절을 위한 외장 분할 막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허리 가동이 들어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인지 사이즈는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원본 인저 이식 어깨 관절만 이렇게 뒤로 좀 밀어 놓으면은 여기다가 지보크 파츠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어깨 밀착시켜 놓고 흉부가 와서 들어가고 등이 들어가고 이렇게 더미 파츠처럼 동일하게 조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완성이 되죠. 여기에 뿔 확장 파츠까지 씌우고 머리까지 그대로 다 동일하게 씌울 수가 있습니다. 똑같죠? 자, 그 반대로 더미 파츠는 저스티스로 조립할 수 있습니다. 어깨에 볼 조인트 있었잖아요. 뭐 가동은 그냥 팔 들고 내리는 정도지만 하체 연결이나 팔 끼우는 거 다 가능합니다. 물론 등은 휑합니다. 그 외에도 팔 내부에도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관절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프레임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 자, 그럼 가동 살펴보도록 할까요? 뭐 머리야 목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어깨 같은 경우는 은근히 앞뒤 가동이 있습니다. 조금씩 움직일 수 있고요. 막 확 뽑혀 나온다라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팔 들고 내리는 부분 당연히 축관절로 다 이루어져 있고 팔 옆으로 드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 축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팔 회전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이 윗부분에서 이렇게 축이 회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돌려주고 나면은 팔꿈치가 가동을 합니다. 근데 이 위쪽도 하나 가동을 하죠. 가만 보면은 이 위에 축이 하나 있고요. 그 아래쪽에도 축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이중관절로 팔 상박이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특유의 외장을 그래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죠. 그 아래쪽에 또 원래 팔꿈치 관절도 크게 가동하는 방식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팔꿈치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제 뒤쪽도 비지 않고 내부에서 프레임이 뽑혀 나오면서 이렇게 바깥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허리 쪽에 축관절, 좀 타이트한 축관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크게 회전을 하게끔 걸리는 거 없이 잘 되어 있고요. 회전만 가능하지만 아까 봤더니 저스티스 몸통에도 허리가 관절이 있었죠. 그걸 통한 허리 숙임, 들고 숙이고 이런 게 가능하고요. 스윙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스윙을 하려면 이 흉부 외장이 있죠. 하얀색 부분. 이게 몸통이 3등분되어 있거든요. 흉부 위쪽, 중간, 아래쪽. 이 부분 중간을 살짝 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공간을 확보를 해야 스윙이 된다. 이게 완전히 내려와 있으면은 스윙이 잘 안 돼요.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흉부를 들고 숙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라는 게 포인트겠네요. 그리고 골반 부분, 일단 사이드 스커트는 옆으로 좀 들어주고 나면은 이렇게 뒤쪽으로 프레임이 가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간 확보가 되고, 전면부 스커트는 얼마 가동을 안 해요. 이건 너무 가동 안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골반 앞쪽 자체가 앞쪽으로 슬라이드해서 빠집니다. 보셨나요? 지금 여기 앞에 공간 생긴 것만큼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장 자체가 슬라이드를 한다. 그래서 스커트가 크게 가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축이동도 있는데 가운데에 두꺼운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반을 한쪽으로 움직여 보면은 그거 따라서 반대쪽 골반이 같이 움직여주죠. 이런 식으로 크게 움직여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고관절을 앞으로 쭉 빼면서 다리를 가동시킬 수가 있고요. 덕분에 90도까지 다리 들어 올리는 거 편하게 들어지고 옆으로 드는 것도 불편함 없이 들어지기도 하죠. 물론 허벅지 회전부도 존재합니다. 팔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허벅지 위쪽에서 회전축이 하나 있기 때문에 회전을 하고요. 그리고 무릎 쪽에도 회전축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회전하는 부분이 두 개입니다. 그럼 중간에도 관절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허벅지 중간에 관절이 한 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앞뒤로 가동을 해주는데
여기서 허벅지를 회전시키면은 이제 허벅지가 좌우로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무릎에서 회전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다리가 옆으로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관절을 어느 방향으로 좀 꺾어 놓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절 움직이는 게 또 달라지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원래 무릎도 단일 관절이지만 크게 가동하는 형식으로 해서 팔꿈치와 동일하게 안쪽에 있던 프레임이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발목은 기본적으로 좌우 회전은 축관절이고 옆으로 꺾어주고 이렇게 뒤로 뻗고 하는 부분이 볼 조인트입니다. 근데 어라? 생각보다 많이 안 움직이네 해요. 이 부분에서 발목이 연장됩니다. 이렇게 길어지기 때문에 안쪽으로 더 많이 꺾어줄 수도 있고요. 더 많이 뻗어줄 수도 있고요. 굽히는 부분은 발등 가동이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발등 가동이 있어서 그냥 볼 조인트 이외에도 한 번 더 움직여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절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이렇게 멋들어지게 이렇게 무릎 꿇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등에다가 포란테스를 장착을 해보도록 합시다. 등에다가 그냥 저스티스 때처럼 동일하게 장착을 해주면 되고요. 날개도 동일하게 이렇게 접어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포란테스까지 장착한 지고크 완성! 보기 좋습니다. 역시 이게 그래도 CD 기체라 그런가 이제 날개가 달려 있어야 백팩이 있어야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 아닌가? 그냥 내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뿐인가? 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보니 확실히 친숙하긴 하네요. 그럼 액션 포즈도 한번 잡아볼까요? 먼저 키라를 구하기 위해서 강가를 이렇게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에 비행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 상태에서 머리의 미사일과 이 포란테스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양팔과 백팩에 있는 빔들을 한꺼번에 일제 사격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때 나오는 BGM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진짜 너무 강렬했다니까. 그리고는 블랙나이트 스쿼드 시바와 함께 육탄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때 이제 클로가 붉게 빛나면서 발열하면서 아스란이 한마디 하죠.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느낌. 과연 이게 먹힐까? 그런 이미지가 있었나 봐요. 그 와중에 나오는 지고크 하면 떠오르는 그 포즈, 무릎 꿇었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그 포즈가 나오기도 하는데, 멋들어지게 일어나자마자 바로 키라부터 키라 괜찮아 하면서 이제 키라를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는 사이사이 이렇게 팔이 쭉쭉 뻗으면서 이제 블랙나이트와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렇게 전투를 한 후에 키라를 구출해서 바로 현장을 떠나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씬이 어디다? 바로바로 키라! 이번에도 키라를 구출하기 위해 등장하는 지고크. 생각해보니까 키라 구출할 때만 활약을 많이 했잖아. 블랙나이트 스쿼드 시바의 독침을 전부 다 몸으로 받아내는 지고크 하면서 막 팔 막 파괴되고 막 머리 주변 막 다 파괴되고 하면서 이때 머리 외장 교체를 해야죠. 이제 짠. 저스티스의 눈이 번쩍. 지고크 대폭발. 빰빰빰 빰빰빰빰빰빰. 진짜 야, 그 안에서 저스티스가 나오네. 다시 생각해도 참 재밌는 장면이었어요. 진짜 뭔가 팬서비스 확실한 장면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지고크 상태에서 보는 슬래셔보는 어떨까 하고 한번 날개를 펼쳐봤습니다. 이 상태도 꽤 멋지긴 하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C 지고크 시드 프리덤 버전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역시 작중의 최고 활약. 정말 중요한 장면에는 다 등장을 해서 다 활약을 한, 이것도 항상 키라 구할 때만 아주 큰 활약들을 한 지고크입니다. 처음에 지고크 나올 때만 해도 엥? 지고크? 어디 여기서 지고크? 우와! 하면서 봤는데 사실 그 안에 인피니트 저스티스 이식이 들어가 있었다. 내부 프레임은 저스티스였다. 라는 게 밝혀지면서 더 큰 충격과 재미를 선사해준 기체이기도 합니다. 그냥 뭐랄까? 지금 와서는 이 시드 프리덤 지고크만 보면 그냥 웃음이 나와요. 이제는 그냥 즐겁다 할까? 참 재밌습니다. 그냥 시드 프리덤 자체를 좀 재밌게 본 것도 있는데 그냥 기체 컨셉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프라모델 자체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비록 영화화 이후에 상품화 기획이 진행이 됐어요. 뒷얘기에 따르면 그 프라모델 담당자가 시사회를 보고서 야, 이거 지고크는 프라화 반드시 해야겠다. 그냥 인기랑은 별개로 활약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지고크 기획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화화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시사회 전까지도 지고크의 프라화 계획은 없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발빠르게 이게 시사회 보고서 발빠르게 기획이 진행이 돼서 이렇게 발매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라 자체도 그 약간 정말 순수하게 이후에는 인기가 겁나 올랐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꽤나 퀄리티 좋은 HG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전신이 다 들어가진 않아도 그래도 다리 일부, 발 일부, 상체도 들어가고 해서 수납이 어느 정도 구현이 되어 있는 지고크가 탄생을 했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게 조립하면서도 즐기면서 조립을 한 것 같아요. 또 그 애니메이션 그 극장판 장면 생각하면서 말이죠.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있었나? 개인적으로는 스커트 가동이 좀 더 유연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커트 앞부분이 이렇게 라운드지게 좀 옆면도 가리는 형태다 보니까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리는데 약간 불편하거든요. 딱 그거 빼면은 특별히 불편을 느낀 부분이라든가 여기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딱히 없는 것 같네요. 그만큼 프라가 잘 나왔다는 이야기인 거죠.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디자인 관련 비화가 하나 더 있던데, 그 감독님 인터뷰. 처음에 오카와라 쿠니오 선생님이 디자인할 때는 진짜 저스티스가 안에 들어가 있는 흔적이 다 보이는 형태로 디자인 됐대요. 정말로 모형화 될 법한 디자인으로. 근데 감독님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지고크 디자인 해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겨드랑이나 이런데 저스티스가 보였다나? 그렇더라고요. 근데 프라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디자인해달라 그랬다고 그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마무시.